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이번 시간은 작용과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셀프 스터디, 토지 투자 언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는데 토지 투자 입문을 하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정중하게 얘기할 때 뭡니까, 언어에 익숙해져라. 우리가 주택이나 상가일 때도 주택 투자가 가능했던 뭡니까? 주택에 대해서 언어가 귀에 들리기 때문 아닌가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토지가 왜 어렵죠? 언어를 몰라서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가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토지도 많은 언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어떤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성공하신 분들은 어떤 투자가 많을까요? 물론 뭐 꼬마마 빌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가 많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토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기억을 해둔 다음에 토지 투자 언어에 익숙해진다. 그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언어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단어 외우듯이 어떻게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쓰고 외우고 쓰고 외우지 않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보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어폰 끼고 많이 본다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출퇴근할 때, 뭐 이때 많이 본다고 얘기하네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작용과 대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과 대천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작용과 대천. 작용과 대천 개념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지 투자에 있어서 세금을 논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거 작용과 대천이 나옵니다. 작용은 우리가 먼저 해석해 보면 스스로자, 스스로 농사 지을 경우, 스스로 농사 짓는 거고요. 제초는 뭐예요? 재직 증명서 할 때 제잖아요. 재직, 그 회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촌이 뭐예요? 마을이죠? 그러니까 마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작용, 제촌이란 것이. 그렇죠? 근데 8년 작용 농지에 때는 100% 감면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야 때문에 작용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작용에 대해서 느슨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왜? 세금이니까. 그래서 온라인 전산망 인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작용은 뭐냐면 또 앞서도 용어를 봤지만 언어를 봤지만 직접 경작을 의미하는데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담을 경작 또는 단시심을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상시, 그렇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 많다. 좀 애매하지.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애매하잖아요. 입증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료 영수증이라든지 비료대라든지 직접 의뢰했다는 거 증명을 잘해야 되겠죠. 겠죠. 여기서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을 인정하는데 위탁 경영하거나 대리 경작, 임대차한 농지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작용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있겠죠? 심지어 동물세대원이 경작한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가족이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2분의 1 이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늘 다툼되죠. 다툼이라는 게 뭐죠? 나는 작용을 했는데 왜 양도세가 감면 안 되냐? 아니다, 작용 안 한 걸 보다. 항상 세무국세청하고 세무 쪽으로 늘 이게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렇게 했죠. 본인은 다른 곳에 가서 경제활동하고 가족에 대해서 경작해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슈퍼 같은 데 일이 있어요. 거기 종사하는 것이 많이 보여. 근데 작용을 했다? 그런 거 같은 게가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작용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소득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제 법으로 명시합니다. 10년 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그러니까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 총급여액과, 그러니까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죠. 그 총 배우자 포함이죠.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 농업 임업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이 농사의 농가소득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그러니까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거는 공작한 걸 본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공작기관에서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을 본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다른 수입이 많으니까 이건 공작한 게 아니라 고기를 많이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어요. 10년 됐습니다. 상당히 물가 이거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부족입니다. 이게 말이 많죠. 2017년 이후부터는 사업소득이 거둔다는 경우는 금액을 아예 0으로 간주해서 경작기간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겠죠? 세금 어떤가요?
양로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8년 자격 유지하고 처절한 노력, 좀 표현이 그런가요?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나는 8년을 준비했는데 8년을 진짜 열심히 작용을 이렇게 8년 작용했는데 의외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종종 봐요. 인정 못 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나는 준비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막상 세무서에서는 양도세 고지서가 감면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도 그겁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과 사업소득의 합산이 3,700만 원 미만이면 인정된다는 거.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알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여도 소득을 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해도 그래서 넘지 않은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또 때로는 이장을 통해서 작용사실 직접 했다는 거 요즘은 잘 인정 안 하고 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작용사실을 확인 전은 이장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특별한 형식은 없고 농소재지, 경작자의 인적사항, 공작기간, 이장 인적사항이 있고 이장에 인감이 들어갔거나 도장 들어갔으면 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작용에 대한 증명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런 거라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 준비해야 돼요. 비료 구입이라든지 뭐 구입할 때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농기계 구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자격농지의 양도세 감면한 데는 1년에 1억 상당히 큽니다. 5년에 2억이면은 적은 건 아닙니다. 큽니다. 이것 때문에 8년 작용을 많이 하죠. 그렇겠죠. 예, 꽤 크죠. 예전에는 한도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거주, 대촌을 보겠습니다. 거주 개념을 다음과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요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용인시가 있다고 쳐요. 용인시? 그럼 여기는 이제 화성 있죠? 어? 내가 용인시에 용지를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용지가 소재하는 용인시죠. 용인시. 용인시 안에 거주하거나, 그쵸? 그다음 화성시에 연접잖아, 연접. 붙었잖아요. 연접이란 게 뭐죠? 붙었다. 붙은 시. 이렇게. 뭐 용인시, 뭐 성남시도 되겠죠? 뭐 이렇게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를 해야 된다. 됩니다. 딱 시끼리 붙어야 된다는 거죠. 연접을 한 개념을 정확히 거주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니면 또 조그만 오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면적이 좀 그 거리가 작죠. 그럴 때는 뭐 평택에서 뭐 오산을 해서 뭐 평택에서 뭐 수원까지 있다. 끝과 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km가 안 된다. 붙지 않잖아요. 쉽게는 그것도 연접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접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양도 당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총 8년 동안 대촌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대촌 작용. 요게 대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게 있습니다. 우리는 연접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연접을 한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합니다. 지도상으로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접을 한 거죠. 아니면 30km.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30km나 연접, 작은 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고요. 구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는 행정구가 아니고 자치구를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구도 여러 개 있잖아요. 서울, 송파구, 강남구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는 행정사무의 처리상 편을 위해서 설치되는 행정구역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시에 둘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어렵죠? 한마디로 행정구의 구청장은 공무원, 투표에 선출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임명직이죠. 그러니까 용인시 기흥구청장, 그렇죠? 용인시 기흥구청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팔달구 수원에, 성남에 수정구, 이런 거 어떻습니까? 성남의 수정구,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시장이 임명이에요. 시장 임명이죠. 근데 서울에, 강남구는, 송파구는, 이건 어떻습니까? 강동구는, 이런 거는, 이건 시장이 선임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주민들이 투표위에서 되는 거죠. 선출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가 있는데 이게 행정구고요.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법이 끌어서 한도 내에서 자치권 인정되고 주민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자치구예요. 그래서 자치구는
그 뭡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하고 시장하고 같은 격이죠. 이런 게 있다. 서울시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구가 해당됩니다.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 이건 주민들의 특혜를 뽑죠.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치구는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시군구의 의미에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 또 서울은 뭡니까? 서울은 전체가 25개 구가 있지만 이거는 서울하고 뭐 성남이 붙었다고 이게 연접이 아니라 이 연접이 뭐야? 성남에 붙었던 구. 서울은 구죠. 구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등포가 있죠? 영등포하고 여기 성남시, 서울시하고 성남시에 붙었지만 구는 안 붙었죠. 이건 연접이 아닙니다. 왜? 이건 선출 하나의 시장하고 같은 배등한 격이니까. 그렇죠? 제천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저시군구라는 거 뭡니까? 이 성남시 아래 이 시군구는 이거는 행정구예요. 행정구. 그러니까 이거는 임명직이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게예요? 서울시, 광역시죠. 여기는 뭡니까? 그거는 그 하나의 투표구니까 뭡니까? 자치구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독립적인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런 경우는 제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천, 가경과 제천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와서 서울시 동작구와 경기도 성남시는 연접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근데 수원시의 경우는 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와 용인시는 서로 연접한 거예요. 수원시도 구가 많잖아요. 팔달구 뭐 여기 많이 있죠? 용인시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수원시 용인이 연접한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연접과 시선거리 30km만 기억하면 아주 거주 개념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제천과 자경과 제천 거주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 제천 그리고 자경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투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늘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 제천과 자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토대 투자 언어, 그 제천과 자경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